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청호경, 금난경의 내용, 우리 풍수의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발달한 그 풍수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 적용을 해가지고 곳곳에 반드시 풍수를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스님한테 들었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온갖 지관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관을 옛날에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음양과에 이 상지관 해서 땅 보는 풍수 잘 보는 그 과거를 합격한 분들을 지관이라 그래요. 땅지자 관리관자. 그래서 그 제일 존경하는 표현을 쓸 때 지관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부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넓은 땅이니까 좋은 땅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큰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죠. 풍수 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풍수 잘 본다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방대하게 그래서 활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땅이 적으니까 명당이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와 국가가 그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운을 만들어내서 생기를 만들어내서 그 생기처에서 기운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수죽지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만뒀는데,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경상남도 남해군의 다랭이 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산도를 이렇게 제가 그려왔어요. 보시면 이쪽으로 산맥이 쭉 흘러오고 우백호 자청룡이 있는데 이게 빨갛게 된 데는 이제 용맥을 표현한 거고 파란색은 이게 계곡입니다. 계곡 라인. 근데 여기만 집이 가득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 용맥이 이렇게 흘러오니까 이쪽 지역이 전부 이제 좋은 기온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개수죽지가 되겠죠. 물을 경계로, 그죠? 산이 흘러내려왔던 기운이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생기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요런 데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가 전부 이제 계곡 라인이단 말이에요. 계곡 라인은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이쪽으로 다 쏟아져서 자연적으로 쓸어 내려올 테니까 집을 지어 놓으면은 산사태가 나고 수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높으니까 물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전부 그냥 밭이에요, 밭. 이런 데 전부 밭입니다, 밭.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치가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예천이라는 곳에서 수해가 입고 하는 걸 그런 뉴스를 봤어요. 원래 예천은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정감록 십승지에도 나오는 게 예천인데 왜 저런 데에서 저런 수해를 입고 산사태가 생겨서 인명피해를 왜 입느냐. 좀 궁금해서 봤더니 여러분 원래 가옥들은 여기에 이 취락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런 수맥 같은 이런 곳 말이죠. 이런 곳에 밭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새로 말이죠. 이렇게 막 전원주택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물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써내려가고 인명피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디냐 하면요. 이 사진은 여기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우리 한국이 아니라 라오스예요. 이거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근데 여기도 좀 용맥을 그려놨거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산맥이 이렇게 흘러오는 곳이죠.
좌측면 우백구로 쭉 이렇게 용맥이 가운데 맥이 여기가 이제 주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취락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은 계곡 라인이란 말이죠. 바람을 막을 수 없고 물 수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집 한 채도 없어요. 오직 이 용맥을 타고 있어가지고 물이 옆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여기에만 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땅 좋네 이래가지고 막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집을 말이죠. 전원주택을 막 짓고 이러면 수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런 얘기하기 뭐 하지만 전 국민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양평이다 경기도 광주다 우죽순으로 막 산 깎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막 전원주택 짓고 막 그런 데가 많아요.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이런 부분을 그냥 국가가 그냥 관공서도 그렇고 뭐 공무원도 그렇고 개발업자도 그렇고 건축하는 분은 풍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집을 지어놨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피해는 없는지 밑에 수맥이 있어가지고 늘 냉골이 돼서 춥지는 않은지 풍수를 미신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뭐 합니까? 난개발하고 있어요. 이 좋은 금수강산 산하대지를 말이죠. 단군 이래로 수천 년간 저 땅은 그대로 그 땅대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난개발을 해서 후손들한테 어떻게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라오스 시골이나 우리 시골이나 집 들어서 있는 게 똑같잖아요. 이걸 무슨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데 집을 지었던 사람이 한번 지어놓고 살다가 여기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해보고 이제 경험의 학문이겠죠. 이런데 전부 반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람을 딱 막아줄 수 있는 자축용 우백호가 되어 있고 옆에 여러분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요 앞에 이렇게 배산 임수로 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개수죽지 됐지 않습니까? 물을 경계로 산의 기운은 그친다. 산의 기운이 여기 와서 물을 만나서 여기 딱 그치니까 여기가 생기처가 될 수 있겠죠. 똑같잖아요. 하나의 이치입니다. 하나의 이치. 땅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일리 아닙니까? 일리. 똑같은 산에 똑같은 물에 그래서 뉴욕 맨하탄이 대수겠어요. 전 세계의 시골에 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저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집을 하나도 안 지었을꼬? 거기 살면 바람을 막을 수가 없고요. 몸이 으실으실 춥고요.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요. 뭘 일을 하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이치에 의해서 형성돼 있다. 이치가 이러하니 더 깊이 있는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이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자리를 잡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온 가운데 혈이 어디에 어느 집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풍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혈인데 말이죠. 여러분 제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혈자리를 이게 재단할 제자거든요. 옷이 들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집을 어떻게 딱 앉추느냐, 혈자리를 어떻게 찾아서 앉추느냐 하는 게 제혈이에요. 땅에서 그 자리를 찾을 때 가장 난해한 게 제혈입니다.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30년, 50년 공부해도 못 찾는 분이 많고 이걸 백발백중으로 혈을 정확하게 찾는 분은 500년, 400~500년 만에 한 분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풍수에 알려진 분 가운데 제혈을 가장 잘했던 분이 한 분 있죠. 도성국사예요. 도성국사. 그 다음에 이제 무학대사 얘기를 하지만 도성국사가 역시 이 제혈의 혈을 잡아서 딱 앉추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 강의를 듣고 혹시 풍수를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도선국사가 털을 잡아놓은 절부터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풍수 교과서입니다.
도성국사가 거기에 창건을 하셨다, 아니면 예전에 있던 그 절을 중창하셨다, 이 말이 나오면 아하, 여기에 혈이 있겠구나, 명당이구나 여기가. 그러면 우리 산하대지에 쭉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도성국사나 무학대사나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표율사, 그다음에 나홍 스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은 말이죠, 명당에서 이 혈자리 좋은 땅에다가 법당을 지어놓고 선방을 지어놓으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선정에 들어가서 무심이 되면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죠. 직관이 아니고 뭐 풍수가가 아니어도 명당에서 공부해서 딱 기운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된장국, 고추장 뭐 풀어가지고 먹고 할 때 딱 이 맛이야 딱 하듯이 이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혈미를 알게 될 겁니다. 혈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몸이 알아가서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정진하셨다. 그곳이 우리나라의 천년고찰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우리 강의를 하기 처음 부분에 이런 명당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기본 형태를. 자, 아까 우리나라의 남해의 마을과 그다음에 라오스의 마을이 이러한 곳에 있었죠. 그죠? 이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혈자리고 이 안에도 다 살 수 있는 공간이죠.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이 이렇게 감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 이렇게 계곡 라인이 있는데, 이런데, 그죠? 이런 데는 집을 안 지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쫙 좌청룡 우백호, 내청룡 외백호, 앞에 그 다음에 물이 있단 말이죠. 물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공간이나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전체, 이쪽 전체가 이만큼이 말이죠. 다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명당에서 중요한 건 혈처입니다. 혈처를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에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천년고찰들 같은 경우는 혈처가 대웅전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좀 혈처가 작으면 산신각, 삼성각, 응징전, 독성각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혈이 큰 곳은 또 대웅전이나 건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이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를 다 땅이 찾고 있다. 이런 전 세계가 이런 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지고 취락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마을을 만들어 놓고 형성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크게 돼 있으면, 이런 형국이 크게 돼 있으면 큰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 놓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큰 도시들을 보면 전부 산이 전체로 이렇게 폭국이 큽니다. 폭국이 큰 곳은 큰 도시가 되고 작으면 작은 도시가 된다. 지난 시간에 시진핑이 아버지 산소를 북경에서 서안으로 이장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서안이죠, 그죠? 예, 서안의 자리를 잡으면 득천하한다 그랬어요. 예, 득서안하면 득천하한다. 서안의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명당을 잘 찾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진핑도 이런 거 야심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복을 지은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자득지다. 여러분 이걸 그냥 내가 뭐 그냥 그런 땅을 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얻게 돼 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죠. 내가 원력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바른 마음으로 정진하고 겸허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복을 짓고 때를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된단 말이죠. 참선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기에서 구하는 건 욕심으로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어찌됐든 내가 이걸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무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도 그렇답니다. 인연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강유주다. 모든 세상의 것은 말이죠. 각자 주인이 있대요. 소동파의 적벽부에 이 말이 있는 거죠. 물강유주다. 모든 삶, 모든 물건은 각자 주인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 몸 하나 니울 수 있는 좋은 곳은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공부도 번외로 한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홍콩의 리퍼스 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해변가,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천리포의 닭섬, 안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이게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부산의 해운대에 가시면 동백섬에 비치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봤던 이 달맞이 공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산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좌청룡 라인은 해운대의 좌청룡 라인 이렇게 뚱뚱하죠. 여기가 달맞이 공원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이게 동백섬이에요. 동백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내려오는 이 산맥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중간에 딱 내려오는 이 자리에 이게 이제 장산이잖아요. 백두대간이 호남정맥, 낙동정맥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주맥은 지리산까지 가는 게 백두대간의 주맥인데 낙동정맥이라 해서 낙동강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동네 범어사를 지나 가지고 쭉 가서 우리 꼬리뼈 있는 쪽으로 쭉 가 가지고 마지막 맥이 어디입니까? 장산이거든요. 장산이 내려온 데서 이제 이 동백섬 해운대가 여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딱 장산 마지막 꼬리에 여기에 딱 이제 혈처가 하나 딱 형성된 것이 전 종정 스님으로 계셨던 진재큰 스님의 해운정사가 여기 딱 장산 자락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뵙고 여쭤봤어요. 스님, 1970년대 초반에 해운정사를 창건하셨는데 저 터를 어떻게 보시고 창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동백섬에 갔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동백섬에 가서 쫙 산 내려오는 걸 딱 보고 딱 저 자리 됐다 하고 그때 자리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해운정사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이 비치 호텔도 없었답니다. 하나도 바다에 아무것도 없이 바다가 다 보였다 그래요. 지금은 뭐 높은 호텔들이 멋진 호텔들이 서서 바다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꽉 차 있죠. 그렇게 그때 벌써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가서 딱 잡으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모든 그 동양의 풍수학에서는 이 형국을 보는데 비유를 잘 들죠. 그래서 이 해운대는 말이죠. 해운대는 뭐라 그러냐면 옥녀 격고형이라 그래요. 옥녀 격고형이다. 옥녀는 여러분 전부 선녀를 말하는 거예요. 신선, 남자 신선 반대가 이제 옥녀인데 옥녀가 이 장구를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달맞이 공원에 있는 큰 이런 이 좌청룡이 말이죠. 이게 장구예요. 장구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동백섬 있는 가늘게 쭉 내려간 이 우백호는 말이죠. 장구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구를 둥실둥실 치면 아주 신명나는 기운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생기천데 기운은 좋은 기운이 내려왔고 여기 있는 그 형국은 아주 멋진 형국은 아주 멋진 그 비치 해변이 형성돼 있으니 세계적인 휴양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옥녀 격고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앞에 그 독산이라고 하는 오륙도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안산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주 세계적인 비치 수영장, 해수욕장은 말이죠. 바다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중간에 섬들이 좀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오고 나가고 할 때 직수로 빠지지 않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돼야 앞에 안산 같은 섬이 하나 있어줘야 그 해변에 모래가 다 실려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래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모래가 실려 나가지 않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죠. 물이 그 대신 많이 늘어나 버리면 그것도 부질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못 가봤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에 해변은 앞에 안산이 없대요. 안산이 섬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같은 데는 모래를 계속 실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풍수학적인 이치가 동양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치 형태가 돼 있다. 여기가 그때 갔을 때 이렇게 모래로 가지고 이렇게 멋진 또 조형물을 만드는 어떤 그런 축제가 있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백호 나오는 동백섬이죠. 여러분 이게 해운대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습니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해운대라고 이름을 붙였죠. 최치원 선생이 호가 두 개가 있었어요. 고운도 있고 외로울 꽃자 써서 고운도 있고 해운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백섬에 가면 그 해운대라고 하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써놓은 글씨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해운대가 된 겁니다. 전국을 이렇게 유람을 하면서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해운대에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엄청난 장소가 될지 아시고 해놓은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주 수승한 명승지가 된다는 좋은 터임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운대 신도시가 저렇게 많이 발전하고 개발된 것도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해수욕만 갔지 그 앞에 그렇게 엄청난 비치가 있을 줄을 상상을 못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도시가 생겨서 산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터가 이렇게 좋으니까 거기가 명소가 되고 부산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얘기도 하고 시진핑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 세계를 주도하는 G2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이 두 나라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서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살 건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 세계의 관건이 될 텐데 저는 뭐 정치 경제 이런 건 전혀 몰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지리학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땅은요, 이 가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것이 뭐냐 하면 이 바다를 자유롭게 써요. 그렇죠? 대서양과 태평양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앞바다로 쓰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어찌 보면 이 엄청난 땅에서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고 세계의 보안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항공모함이 그냥 바다를 자유자재로 그냥 내 앞에 있는 정원 물 쓰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미국이었어요. 여기 지금 산도 좋지만 물이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G2, 중국에 비교해 봤을 때 미국과 중국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앞바다를 내 앞바다로 쓴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굉장히 붙을 때 지리적인 형태로 보면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을 한번 보실까요? 중국을 보면은 이제 세계 정세도 어느 정도 지리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을 보면 이쪽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자기네들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나라가 빽 둘러싸여 있는데 이 영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생각구 열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엄청나게 여 밑에까지 대만 바로 위에까지 여기까지가 일본 해역이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게 생각구 열도가 아니라 이게 이 중국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청일 전쟁하고 뭐 전쟁하는 가운데 여기가 일본께 됐단 말이에요. 청일 전쟁도 지고 뭐 그렇게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유엔에서 중국을 돌려주지 않고 일본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쟁 지역이 된 거죠. 생각구 열도가. 요 밑에 이제 대만이 있는데 대만도 지금 중국은 자기 나라라고 하고 있지만 대만도 사실은 국채가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일본 여기서 보면 전부 여기까지 바다가 말이죠. 바다가 전부 자기 바다가 아닌 겁니다. 바다로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미국에 비했을 때 얼마나 장애가 많은 겁니까?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 이제 대만 밑에는 이제 또 이 필리핀이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이 또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 밑에는 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뭐 베트남부터 쫙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중앙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산맥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다를 자유자재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나큰 약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G2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았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명히 느껴지시죠? 자, 이제 전 세계의 문제에서 중국 대륙이 왜 대만을 그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가지고 싶으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만만 자기 나라가 된다면 이쪽으로 얼마든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게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 대만을 공격을 해서 중국으로 삼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이 첨예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 남한, 미군이 여기에 오게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 항공모함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중국이 대만을 먼저 점령하느냐 그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무기를 증장시켜 가지고 중국이 막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득수하고 관계가 돼 있다. 태평양 물을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써먹고 싶은 어떤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장풍득수의 득수라고 하는 물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중국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석유가 온다든지 뭐 자연자원이 어떤 자기네들이 수입할 게 있거나 수출할 거나 이거 할 때 바다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기차로다가 모든 대륙을 그냥 관통해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중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 운항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구해간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다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계 1위를 노리는 중국이 바다로 진출하려는 야욕이 여기에 다 센카쿠 열도하고 그다음에 대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지도로 같이 보시면 분명히 느낌이 오시죠? 이걸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냉옥이라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온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그냥 열려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 생긴 그 어떤 그 자기네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 경제, 뭐 정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거는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좀 잘 보고 계셔야 되죠.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공격한다고 할 때 북한은 어떤 걸 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그때 러시아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세력과 이슬람 세력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중국도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혹하게
21세기의 초반에 잘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정치인들, 리더들이 넓은 세계를 보고 정쟁만 하지 말고 화합해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외교적 노력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리학적인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이런 것까지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결국은 땅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 동네에 뭐 아파트 사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지정학적인 부분도 이렇게 지리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세계를 보는 안목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중국과 그 미국 G2와 땅과 바다의 기싸움,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좋은 땅이 너무 많아요. 명당이 너무 많고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땅들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도 금세 G2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체 내에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발전할 수 있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동력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땅도 좋죠. 중국도 명당입니다. 명당이 아주 많아요. 그 넓은 땅들을 활용하다 보니 뭐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업, 제조업 얼마나 발전을 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중국과 미국은 세계적인 명당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것은 거대한 물을 활용할 수 있다. 향후의 세계는 중국이 어떻게 바다를 차지하려고 나서는가의 문제도 관련돼 있다.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결국 물이다 말이죠. 물. 그다음에 땅의 기후는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 백두대간의 힘이 계룡산으로 결집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자미원국으로 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 땅의 산태국, 수태국의 그 좋다고 하는 그 명당 땅으로 계룡산으로 점점 집결하고 있다. 세종시도 가고 있고 하여튼 분위기가 굉장히 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타너스님은 계룡산이 세계 정신의 수도가 될 거다. 세계 정신 수도가 된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자기 나라만 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도 보면 미국 우선주의, 그죠?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중국도 중국몽이라 그러잖아요. 중국몽. 예. 시진핑이 주장하는 게 이게 중국몽인데, 여러분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세계 1위가 되고 싶은 꿈이에요. 온 세상을, 미국이 지배해서 살아왔던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니 우리가 더 보살행을 하고 요익중생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든 뭐 성리학이든 불교의 세계든 결국은 실용주의로 가서 중국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결국 중화사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 생각 하나 떨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정신 문명의 수도는 결국 우리나라로, 정신의 수도는 우리로 와야 된다.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타너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명당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판 붙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지만 풍수학에 제1명제가 있어요. 복을 짓고 덕을 쌓지 않으면 명당과의 인연이 쇠미해지고 명당의 주인이 결국 바뀌게 된다. 땅은 말이죠. 좋은 땅이 변하지가 않죠. 근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사는 사람이 복을 짓지 않고 악업을 행하면 땅이 그 복을 짓지 않는 그 사람을 내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땅은 똑같은 땅인데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뀌어요. 중국도 일치일란의 시대를 살았어요.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혼란해지거든요. 일치일란이다.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혼란하다. 통일국가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5호 16국, 뭐 5대 10국, 3국 시대 이런 식으로 땅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악업을 지으면 명당을 차지하고 살다가도 그냥 나가라 내보냅니다. 우리 화엄에 말하는 주지신이, 주산신이, 땅신, 산신이 내보내요. 여러분 몽고가 세계적인 대원 제국을 건설했지만 100년을 못 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공양을 하고 공덕을 지어야죠. 옆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일치일난의 세계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짓고 옆에 나라 괴롭히고 침략해서 무력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그 풍수학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도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 한국 땅엔 명당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활용을 다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좋은 산하 대지를 잘 활용하되 우리가 좀 전통을 좀 계승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풍수학을 공부하게 됐던 그 인연이 있어요.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지리산 칠불사에 계신 통강 스님과 인연이 돼서 제가 정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통강 스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서울에 강북에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갔더니 스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못한 일을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시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정강을 해줘서 타너 스님의 맥을 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이제 병이 들었으니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통강 스님과 평생 참 친하게 지내셨던 눈 밝은 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연세가 비슷한 분인데 그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타너 스님을 연구하려면 이 수락, 동양학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불교 경전만 봐서도 안 되고 유교 도가책은 스님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풍수라든지 이런 동양의 수학적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도 다 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스승을 한 분 지정해 주겠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한번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쭙고 하다가 이런 많은 풍수에 관한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 마음만 바르게 살고 복만 지으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이런 내용도 잘 공부를 좀 해놓으면 참 좋겠다. 특히 한자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풍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한글로 나온 책들은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원전을 볼 수 있으니 이 공부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탈신공 개천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땅이다. 단전이다. 백두대간 세계 단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땅도 위대한 단전이다 말이죠. 위대한 단전에 해당한다. 비록 작지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처럼 모든 기운이 여기를 다 지나가고 생기처가 굉장히 많으니 스님 같은 그런 공적인 사찰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개축을 한다든지 복원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에게 아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책상머리 풍수는 소용없다. 책으로 보는 땅 공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다니면서 땅을 많이 보고 좋은 사찰을 많이 보고 해서 1년 공부한 사람이 10년 책 본 사람보다 낫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취미는 뭡니까?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출가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절에서 뭐 트럭도 몰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도회지 나오려면 차를 몰고 나와야 되니까 오히려 은사 스님이 출가한 뒤에 면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를 땄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 전국의 사찰들을 갈 수가 있고 못 가본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가면서 저는 취미가 좋은 명산 대차를 찾아가서 공부하는 거, 그다음 땅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많은 환자를 임상해 봐야 되듯이 저도 이제 땅들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한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면 제 차 뒤에 트렁크에는 저게 실려 있습니다. 이게 그 캠핑 의자 편안하게 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가면은 그걸 펼쳐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도 좀 하고 돌아오고 그 맑은 기운들 참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땅이 너무나 많고 아주 숨어 있는 천장지비 하늘이 숨겨놓고 땅이 감춰놓은 좋은 명당들이 많아요. 아마 앞으로 올 그 미래 세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의 수도가 되고 할 때 쓰여지려고 고스란히 지켜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전해받은 어떤 그런 공부의 내용에 보면 비결서들이 있어요. 옛날에 도인들이 산에 직접 다니면서 명당을 산도를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땅은 대를 이어서 천자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세상을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까지 아울러서 천자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역대에 땅을 보는 사람들이 선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냥 놔뒀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비결인데요. 조선의 운명을 아니까 조선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 땅은 쓰지 않고 비워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이 땅을 쓰게 되면 그때 가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한국이 아주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데 이 땅이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그림만 그려놓고 전해져 오는 그런 풍수 비결서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한국의 미래는 밝구나. 그리고 결국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는 석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전기차가 됩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서 석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로 해서 전기차로 해가지고 인공위성과 GPS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땅이 넓고 이 자연자원이 많다, 광물이 많다고 해서 이 세계 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과 정신력, 그다음에 아주 창조력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질 때 이제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벌써 그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벌써 있고 공부가 되어 있고 이미 그걸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우리 좋은 땅들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 중국 못지않게 우리도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자긍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한국학 에세이에서 이런 풍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땅이 세계의 단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선승단자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땅은 호랑이 같은 맹호이거나 일본이 왜곡했던 토끼의 형국이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는 땅이다. 참선이 끝나게 되면 세계에 우리의 정신이 백호광을 내면서 아우라가 전 세계에 퍼져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땅에 대해서 선승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